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감정,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단순한 심리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는 가능성이 담긴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철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통찰을 넘나들며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층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1. 철학이 말하는 불안 존재의 치면에서 오는 감정. 고대 철학에서 불안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감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인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상상과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현실보다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림자만 보며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동굴 밖에 찬란한 태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 충격과 혼란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존재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 내가 언젠가는 죽고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의 존재 방식을 현존이라 불렀습니다. 현존은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불안은 그 의식의 징후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그 무게가 바로 불안이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인식하는 순간 그 자유가 낳는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유는 해방인 동시에 짐입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실존적인 성숙에 이릅니다. 키에르케고르 또한 불안을 실존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불안의 개념에서 불안은 가능성과 함께 오는 감정이라 말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수많은 가능성과 실패의 공포를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철학에서 불안은 실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2. 심리학이 말하는 불안 증상에서 진단으로. 하지만 불안이 항상 철학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불안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범불안 장애. 별다른 이유 없이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이에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항상 피로하며 근육 긴장이 지속되고 짜증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환자 스스로는 걱정이 과도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2. 공황장애.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발작은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고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이런 발작이 올까봐 불안해하는 예기 불안이 찾아옵니다. 3. 사회 불안장애. 사람들 앞에 서거나 타인의 시선을 받을 때 강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타인의 판단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발표나 회식, 친구 모임은 물론 가족 모임조차 피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소공포와 동물공포 등의 특정 공포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불안장애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임상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안들이 개인의 일상생활, 직업활동, 대인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일 때 우리는 이를 병리적 불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서의 불안은 단순한 걱정과는 다르며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3. 정상과 병리의 경계. 어디서부터 치료가 필요한가? 모든 불안이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둔 불안은 공부를 하게 하고 낯선 상황에서의 불안은 경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 과도하거나 일상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불안한 생각에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안 때문에 가족, 친구,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체적인 이상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어렵고 자주 어지럽지는 않은가? 어떤 상황이나 장소를 지나치게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중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체적 건강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신과 또는 상담심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불안의 뇌 과학 감정의 회로를 이해하기.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신경생리학적 반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자율신 경계가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작동할 때입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됩니다. 특히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 이러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몸은 마치 진짜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과학은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뇌 구조인 전전두엽과 해마에 주목합니다. 전전두엽은 위험을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해마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세 구조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으면 불안은 통제 불능의 감정으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는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등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불안 반응의 강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안을 단순히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뇌의 경보 체계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철학적 관점에서 본 불안의 수용과 변형. 철학은 불안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닌 성장과 통찰의 기회로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에서 오는 어떤 고통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은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도가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안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아는 것을 아는 자는 어리석다. 아는 것을 모르는 자는 밝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해진 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불안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흐름에 맡기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불안은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갈망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들 때 불안해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집착을 놓는 것, 즉 무집착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위에 몸을 맡겨 흘러가듯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야말로 철학이 권하는 궁극의 해법입니다. 6. 실천적 대응. 일상에서 불안을 다루는 기술. 불안을 다룬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실천적 방법이 있습니다. 1. 명상과 호흡.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호흡입니다. 짧고 가빠진 호흡은 뇌에 산소를 적게 공급하며 이는 다시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호흡법은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신체를 안정시킵니다. 2인지 재구성. 불안은 종종 왜곡된 인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대에 서면 분명 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에 증거가 있는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자문해보세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떠오르는 자동사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입니다. 3. 노출 훈련. 두려움을 피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회피 강화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작은 단계부터 불안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은 뇌가 그 상황을 위험하지 않다고 재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은 먼저 친한 친구 한 명 앞에서 말하기를 연습하고 점차 그룹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일기 쓰기와 자기성찰. 불안을 겪은 날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기록은 당신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게 도와주며 자기 조절의 기반이 됩니다. 7. 공동체 속의 불안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구조인가? 우리는 종종 불안을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불안은 결코 개인에 국한된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구조 안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사회학자 올리 백은 위험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불안은 이제 시스템 속의 일상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직장 내 경쟁, 계약직 고용의 불안정, 경제적 양극화, SNS를 통한 타인의 성과의 비교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심리적 불안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단지 불안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주입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회 불안장애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 역시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중시하는 경쟁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삶은 늘 불안을 수반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요인은 불안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불안에 대한 해결책도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상호 이해와 지지를 통해 개인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포용적이고 덜 경쟁적인 구조가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 현대 사회와 불안의 구조 기술, 정보 속도의 역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연결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세계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감정을 예측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과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비교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수용감을 떨어뜨리고 소외감과 열등감을 심화시킵니다. 둘째, 속도의 지배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우리를 항상 빠르게 반응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느림의 여유가 사라지며 항상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셋째,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고 명확한 결론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신뢰는 부족하고 판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현대인의 불안을 가속화합니다. 넷째, 관계의 단절입니다. 비대면 사회, 가상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연결되어 있으나 고립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며 인간 고유의 안정감을 저해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불안이 단지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문명의 패턴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불안에 대한 대응도 단지 심리치료나 약물 복용을 넘어 삶의 속도와 방식, 관계와 구조에 대한 전반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길.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을 철학, 심리학, 뇌과학, 사회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진 사실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없앨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감정이다. 불안은 존재의 신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 나의 관계, 나의 가치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불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심리학은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공동체는 우리가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요? 그 불안은 당신에게 어떤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나요?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